이 글은 이탈리아의 건축사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태남 씨가 쓴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건축사서 서문입니다. 최후의 진정한 르네상스 건축가 팔라디오. 1508년에 태어난 안드레아 팔라디오는 이탈리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 한 사람으로 후세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직접 설계한 건축 작품만으로도 팔라디오는 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의 후반에 저술한 건축 사서는 그에게 더욱더 큰 명성을 안겨주었다. 팔라디오는 미켈란젤로보다 33년 뒤에 태어나 미켈란젤로가 활동하던 시대를 살았다. 화가, 조각가는 물론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했던 미켈란젤로의 건축은 로마와 피렌체만 국한되어 있는 반면 팔라디오의 건축은 북부 이탈리아의 베네토, 지방의 비첸차, 또 그 주변과 베네치아에 널리 퍼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다.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의 건축가 팔라디오. 르네상스 건축은 15세기 전반 피렌체에서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에 의해 꼽히기 시작한 이래로 16세기에 로마에서 단아한 고전주의 양식으로 발전했고 이탈리아 전역으로 파급되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도 건축적으로 가장 풍부한 결실을 맺은 곳이 베네치아 공화국이다. 피렌체와 로마를 거쳐 베네치아에 와서 활동하던 건축가 야코포 산소비노가 사망한 이후 베네치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굳힌 인물이 바로 팔라디오다. 베네치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팔라디오의 건축 작품은 1565년에 설계한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이다. 산 마르코 대광장과 팔라조 두칼레를 바라보며 바다 건너편 섬에 세워진 이 성당은 정면이 마치 고대 로마의 신전을 두 개 겹쳐놓은 듯하다. 베네치아의 시각적인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성당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모습이 극적이면서도 우아하고 기묘하게 보이며 예술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팔라디오는 다작의 건축가였다. 사실 르네상스 건축가들 중에서 팔라디오만큼 많은 건축 작품을 남긴 건축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그는 똑같은 작업을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았다. 건축 계획안 하나하나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세계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팔라디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었고 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은 고전건축, 즉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이었다. 또한 그를 고전건축의 세계로 이끈 진정한 인도자이자 스승은 기원전 1세기의 인물 비트루비우스였다. 비트루비우스는 건축에 대하여의 저자이다. 고전건축의 세계로 이끈 건축 10서의 작가 비트루비우스. 비트루비우스는 자신의 방대한 저작물을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헌정했다는 사실 외에는 생애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고대 유일의 건축서인 그의 저서 건축에 대하여는 고대의 도시계획과 건축 일반뿐 아니라 건축 재료, 신전, 극장, 목욕탕 등 공공건물, 개인건물, 시계, 청량법, 천문학, 군사용 도구 등 건축기술과 관련한 그의 모든 것과 역사적인 것, 미학적인 것도 집대성한 일종의 고전건축 대백과사전으로 후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축 10서라고 번역되어 있다. 건축 10서를 쓴 것은 수도교, 콜로세움, 판테온 같은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인 로마 공화정 말기와 로마 제국 초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루비우스가 참조했던 것은 자신의 오랜 실무 경험과 헤르모게네스와 같은 그리스 건축가들의 이론과 그리스 건축이었다. 비트루비우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탈리아 동해안의 도시 파눔, 현재 도시명은 파노입니다. 그 파눔의 바실리카, 공회당이죠. 바실리카를 직접 세웠다고 하였는데 이를 보면 비트루비우스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건축가였음에 틀림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바실리카는 현재 전혀 남아있지 않다. 한편 비트루비우스는 건축 구조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본질, 즉 견고함과 유용성, 아름다움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에 따르면 건축이란 자연의 모방이라는 것이다. 새가 둥지를 짓고 벌이 집을 짓듯이 인간도 자연으로부터 얻은 재료로 거주 공간을 만들었으며 이런 기술을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인들은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스식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오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으로 비유하면 도리스 양식은 남성적인 느낌을, 이오니아 양식은 여성적인 느낌을, 코린토스 양식은 소녀나 처녀를 연상하듯 가볍고 날렵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고전 영국의 열풍이 불던 1415년경에 스위스 장크트 갈렌 수도원 도서관에서 상당히 정확한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10서 필사본이 발견됨으로써 큰 반향이 일었다. 사실 후세에 펼쳐질 건축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엄청난 발견이었다. 하지만 도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라틴어로 또는 라틴어와 그리스가 혼합된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들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럼에도 건축 10서는 폐허로 남은 고대 건축의 원래 모습을 도면으로 복원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넘치는 건축가들과 학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고전 문화의 부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 인문주의자이며 건축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 뛰어났던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알베르티는 비트루비우스의 영향을 받아 1452년에 라틴어로 르네상스 최초의 건축서 건축론을 쓴 사람이다. 이 건축론은 엘리트들을 상대로 한 책으로 권력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전 건축이 지닌 가치를 강조했다. 15세기 중반 이후 건축서 저자들은 건축 10서에서 번역한 것을 자기들의 저서의 주석으로 달아 좀 더 알기 쉽게 만들려고 건축에 대한 새로운 글을 쓸 때 비트루비우스의 글을 인용하거나 주외를 첨가했으며 비트루비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직접 설계한 건축물을 예로 들기로 했다. 팔라디오의 건축 사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종류의 저서는 팔라디오가 최초로 시도한 것은 아니다. 또 비트루비우스의 책이 10권인데 비해 건축 사서는 4권에 불과하니 분량으로 봐도 건축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팔라디오 양식, 팔라디오 열풍. 팔라디오는 건축 사서의 제4권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교황 율리우스 2세 재위 기간 동안 현대의 가장 탁월한 건축가이자 고대 건축의 위대한 관찰자인 브라만테가 로마에서 매우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웠다. 그의 뒤를 이어 미켈란젤로 오브나로티, 야코포 산소비노, 발다사레 다 시에나, 안테오니오 다 상갈레, 미켈레 산미켈레이, 세바스티아노 셰를로, 조르조 바자리, 자모코 라포치 다 비뇰라, 레오네 레노니가 등장했다. 우리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등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에서 이들이 세운 경이로운 건축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팔라디오가 열거했듯이 유명한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많다. 그러나 팔라디오는 후세에 자신의 건축가 저서를 이상적인 규범으로 삼는 양식인 팔라디아니즘, 즉 팔라디오주의 또는 팔라디오 양식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명성이 이탈리아의 경계와 시대를 넘어섰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건축 사서 덕분이기도 했다. 16세기 들어 건축 사서가 출판되기 이전에 이탈리아에서 출판된 주요 건축서로는 세바스티아노 셰를리오의 건축 7서와 자모코 바로치 다 비뇰라의 건축의 5가지 오드 등이 있다. 이러한 저서들이나 팔라디오의 건축 사서 이후에 출간된 책들과 달리 건축 사서는 글이 명쾌하였으며 게다가 정확하게 그려진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도판, 이 도판은 모두 목판본이라고 합니다. 이 도판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큰 장점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건축에 대한 역사상 최초의 대중서인 것이다. 팔라디오가 세상을 떠난 뒤 이탈리아어로 된 건축 사서에 완전히 매료된 영국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디니고 존스. 그는 원래 무대 및 무대 의상 디자이너였으나 건축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팔라디오의 건축을 접한 뒤 본격적인 팔라디오 양식을 따르는 영국 최초의 르네상스 건축가였다. 이래하여 영국은 이탈리아 다음으로 비트루비우스와 팔라디오가 추구한 이상을 담은 건축 양식을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다. 영국뿐만 아니다. 건축 사서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판을 거듭하면서 알프스 산맥 너머 북쪽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고 또 팔라디오의 건축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이래하여 18세기에는 팔라디오 양식이 영국으로부터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북아메리카 등지로 퍼져나갔다. 특히 건축가이기도 했던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프슨은 건축 사설을 경전처럼 여겼고 팔라디오 양식의 건축물을 설계하기도 했다. 이처럼 팔라디오는 르네상스 건축가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건 양식을 갖게 되었으며 그의 영향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최후의 진정한 르네상스 건축가였던 셈이다. 팔라디오의 건축물들. 팔라디오가 설계한 건축물이 몰려있는 곳은 이탈리아 반도 북동쪽의 베네토 주인데 이곳의 수도는 바로 베네치아다. 파도바, 비첸차, 베로나와 같은 베네토 주의 주요 도시들은 팔라디오가 살던 시대에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속령이었고 그 주변 시골은 베네치아와 비첸차의 귀족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베네치아에서 서쪽 약 70km에 위치한 비첸차와 그 주변에는 팔라디오의 건축작품이 많이 남아있다. 석공 팔라디오 드리시노를 만나다. 팔라디오를 기념하여 코르소 팔라디오라고 부르는 거리는 현재 비첸차 시가지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거리 700m 주변에는 팔라디오가 세운 건축물들이 많다. 특히 이 거리의 동쪽 끝 마테오치 광장에는 1550년에 설계한 개방적인 형태의 팔라쪼 키에리카티와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설계한 작품, 즉 고대 로마 극장을 재현한 듯한 테아트로 올림피코가 있다. 코르소 팔라디아에서 한 블록 남쪽에 있는 시뇨리 광장에는 팔라디오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웅대한 바실리카가 시야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팔라디오의 석상이 서 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신격화된 듯 거룩하고 고귀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는 고귀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다. 팔라디오는 비첸차와 베네치아 사이에 있는 대학 도시 파도바에서 1508년에 태어났다. 본명은 안드레아 디 피에트로 델라 곤돌라이고 아버지는 건축과는 관계없는 방앗간 주인이었다. 팔라디오는 13세 때 파도바에서 석공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1523년 가족이 파도바에서 약 33km 서쪽에 있는 비첸차로 이사하고 난 다음인 16세 때에 비첸차의 벽돌공 조합에 등록했다. 그 후 비첸차 북쪽 지역 베레무로 산 비아지오에 있는 조각 공방에서 10여 년 동안 수련한 다음에 석공과 장식 조각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팔라디오는 1535년과 1538년 사이에 비첸차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시골 그리콜리에 있는 빌라 드리시노 공사장에서 석공으로 일했다. 이때 팔라디오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이 일어났다. 비첸차의 귀족 잔 조르조 드리시노의 눈에 띄인 것이다. 드리시노는 인문주의자이자 시인이며 철학자, 극작가, 문헌학자, 수학자, 외교관, 아마추어 건축가로 당대 가장 명망 있는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팔라디오의 비범한 능력과 잠재력을 알아보고 열렬한 후원자가 되었던 것이다. 드리시노는 빌라 드리시노 안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학술연구소 아카데미아 드리시아나를 설립하여 비첸차의 귀족 자제들에게 음악, 천문학, 지리학, 철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을 교육했다. 그곳의 엄격한 교육 과정을 팔라디오에게 이수하도록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약 그랬다면 팔라디오는 서민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그곳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인물로 꼽힐 것이다. 어쨌든 팔라디오는 드리시노의 영향 아래에서 앞으로 대건축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을 쌓았다. 드리시노는 비트루비우스를 열정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팔라디오에게 건축 십서를 접하게 했다. 그리고 드리시노는 명석한 석공 안드레아 델라 곤돌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팔라디오라는 고전적인 이름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팔라스 아테나 또는 이 여인의 부적인 팔라디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로마 건국전설의 모태가 되는 아이네이아스 일대기를 보면 아이네이아스는 팔라디움을 품고 불타는 트로이아를 탈출하여 이탈리아 반도로 건너와 정착한다. 고대 로마인들은 팔라디움을 지혜와 예지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로마를 지키고 보호했다고 믿었다. 그런가 하면 트리스노의 서사시 고트족으로부터 해방된 이탈리아에 등장하는 천사 같은 전령의 이름 또한 팔라디오였다. 한편 그 당시 고트족은 고대 로마 문명을 파괴한 야만인들로 여겨졌다. 고전의 부활을 꿈꾸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12세기에 프랑스에서 생성되고 르네상스 초기까지 발전하여 유럽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던 건축 양식을 혐오했다.
그중 특히 르네상스 예술가 열전의 저자이자 건축가이며 화가였던 조르조 바자리는 이 양식을 비하여 고딕 양식이라고 불렀는데 문자 그대로 고트족의 양식이란 뜻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 양식은 고트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고대 로마의 건축을 재발견하고 싶던 트리시노는 고딕 양식에 맞서서 이를 능가할 혈기 넘치는 투사로서 젊은 건축가 팔라디오를 내세워 자신의 이상을 구현하려 했을 것이다. 로마에서 고대 건축을 재발견하다. 1541년 트리시노는 팔라디오를 데리고 로마로 갔다. 고대 로마의 건축과 예술을 연구하고 로마에서 공사 중이던 건축 상황을 둘러보게 했다. 팔라디오는 그 뒤에도 여러 번 더 로마를 여행하며 고대 유적과 르네상스 고전주의의 건축을 더 깊이 접하였다. 로마에서 팔라디오는 아우구스투스 포룸 안에 있는 복수의 마르스 신전, 네르바 황제 포룸 안에 있는 네르바 신전,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세웠던 베누스와 로마 신전, 또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원래 모습 거의 그대로 서 있는 판테온 등과 같은 고대 로마 건축을 깊게 연구했다. 건축물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청량하면서 팔라디오가 내린 결론은 고전 건축에는 세련된 감각과 아름다운 비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비례의 법칙에 대하여 아름다움이란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형태와 부분과 부분과 전체가 이루는 형태와 대응관계로부터 결정된다. 건물은 잘 형성된 신체와 같아서 각 부분이 다른 부분에 적합해야 하고 그 하나하나가 필요성을 충족해야 한다. 라고 건축사서에 기술했다. 팔라디오가 로마에서 경이로운 눈으로 본 르네상스 건축물이 있었다. 바로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자니콜로 언덕에 도나토 브레만트가 1500년대 초에 세운 템피에토, 소신전입니다. 템피에토였다. 이 건물은 로마에 등장한 최초의 르네상스 건축물로 고대 로마의 건축을 이해하고 표현하려 했던 브라만테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팔라디오는 브라만테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을 다시 찾아낸 최초의 인물이며 그의 작품 중 몇몇은 고대 건축물의 반열에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건축사서에서 밝혔다. 사실 템피에토는 고대 로마의 원형 신전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비트루비우스의 균형과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건축된 것이다. 한편 1506년에 브레만트가 설계했던 베드로 대성당은 로마의 바티칸 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브라만테가 1508년에 죽는 바람에 라파엘로를 비롯하여 다른 건축가에 의해 설계가 변경되었고 결국 미켈란젤로의 설계 안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 또 로마에서 가장 신성한 언덕이었으나 로마 제국의 멸망 뒤 1000년 이상 방치되었던 캄피돌리오 언덕 위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우아한 광장이 공사 중이었다. 그는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 신전 유적이 있는 티볼리, 팔레스트리나, 스폴레토 등과 같은 이탈리아 소도시들과 프랑스 남부 도시 님으로도 건축 여행을 한다. 팔라디오의 건축 작품과 건축 사서의 탄생. 팔라디오는 설계할 때 고전 건축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다. 즉 고대 로마의 신전이나 공공건물을 그대로 복사해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용된 건축 요소와 의유를 그가 살던 시대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에 맞게 응용하여 적용했던 것이다. 특히 비첸차 외곽에 세운 통칭 라 로툰다라고 하는 빌라 카프라는 도움과 신전 외관을 결합한 혁신적인 방식의 건축물로 다음 세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팔라디오가 설계한 최초의 건축 작품은 1537년 비첸차 북쪽에 지은 빌라 고디이고 이어서 5년 뒤에 비첸차에 최초의 도시건물인 팔라조 티에네를 설계했다. 그 뒤 팔라디오는 트리시노 주변 인물들과 접촉하였고 그 결과 1549년에 오늘날에는 바실리카라고 부르는 비첸차의 정청 외관을 개축하는 데 수석 건축가로 임명되었다. 비첸차 귀족들에게서 대저택을 개축하거나 신축해달라는 의뢰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등 비첸차에서 성공을 거두자 그의 이름은 베네치아에도 널리 알려졌다. 트리시노가 1550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팔라디오는 새로운 후원자를 만나게 되는데 베네치아의 명문가 출신 다니엘레와 마르칸토니오 바르바르 형제이다.
다니엘레 바르바로는 런던 주재 베네치아 공화국 대사를 역임한 외교관이자 고위 성직자이고 학자이며 건축서 저술가이고 또한 건축가이기도 했다. 팔라디오는 다니엘레 바르바로를 따라 로마에 다시 갔다 온 다음 바르바로 형제를 위해 빌라 바르바로를 설계했다. 물론 바르바로의 입김이 컸겠지만 팔라디오는 베네치아 귀족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를 바탕으로 팔라디오는 바도에르, 포스카리 등 주요 베네치아 유력 가문들이 베네치아 송령에 소유한 농지에 세울 별장 설계를 의뢰받아 고대의 영광과 전원적인 특징을 절묘하게 결합한 별장들을 세운다. 또 생의 후반에는 베네치아의 산 조르조 마조로 성당, 일 레덴토레 성당과 같은 중요한 성당 건축 계획도 맡았다. 한편 1556년에 바르바로가 쓴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10서 주에서가 팔라디오가 그린 도판을 넣었는데 그로 인해 사람들은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팔라디오는 이 책이 출판되기 전부터 그리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한 세기 전에 알베르트가 썼던 건축서와 마찬가지로 바르바로의 저작 역시 엘리트들을 위한 책이었기 때문이다. 팔라디오는 비트루비우스나 알베르트의 제작보다 더 실용적이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알기 쉽고 명료한 내용의 건축서 출판을 계획했다. 사실 젊은 시절부터 구상해 오던 책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62세가 되던 해인 1570년에 건축사서를 완성하여 베네치아에서 출간했다. 역사상 최초의 건축대중서 건축사서 제1군부터 제4군까지 전체 분량은 550페이지가 넘는다. 건축물에 대한 도판은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수를 기입하여 실제 건물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페이지 안에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모두 배치한 경우도 있다. 또 3차원적인 느낌은 음영으로 칠해하여 공간의 깊이를 표현했다. 세를리오의 건축 질서와는 달리 투시도는 사용하지 않았다. 투시도는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 치수를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팔라디오는 제2권과 3권에서 자신이 의뢰받은 건축물도 다루었는데 빌라 20채와 7개 교회 간의 평면도와 인면도가 그것이다. 실제로 지은 건축물은 장소와 건축주의 이름을 명기하여 건축가들이 현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도판에서 보이는 그대로 짓지는 않았다. 제1권 서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나는 타고난 소질에 이끌려 젊은 시절에 건축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나는 고대 로마인들이야말로 다른 많은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건축 분야에서도 어떤 시대보다도 뛰어났다고 항상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분야에 대해 글을 남긴 유일한 고대 로마인 비트루비우스를 스승이자 안내자로 삼아 야만족들에 의해 파괴된 뒤 오랜 세월 동안 폐허로 남아있는 옛 건축물들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탐구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고 그 때문에 건축물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또 조심스럽게 청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대 건축물들이 감각이 세련되고 비례가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나는 그야말로 극도로 세심한 탐구자가 되었다. 나는 각 세부가 건축물의 총체를 이루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도면에 담기 위해 이탈리아 여러 지역을 반복해서 방문했으며 또 남부 프랑스도 찾아갔다.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건축 방식은 내가 그곳에서 조사했던 건물들의 구조와 다르며 비트루비우스와 알베르트를 비롯하여 비트루비우스 이후에 등장한 위대한 저자들의 책에서 읽었던 것과도 달랐다. 또한 나의 고용 건축가들이 크게 칭송했던 나의 최근 건축물들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또 개인적으로 위험을 감수해가며 모아온 건축물들의 디자인, 건물을 세울 때 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따랐고 또 지금도 따르고 있는 법칙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책으로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서도 태어났기 때문이다. 각 군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권 친구인 자모코 앙가라노에게 헌정한 것으로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와 재료의 선택, 건축 설계, 5개의 기본적인 오더.
토스카나 양식, 도리에스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토스 양식, 호남 양식 기둥. 이 5가지 기본적인 오더의 디테일, 건물 전체의 비례. 이 부분은 기둥의 배불림을 간단히 산정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의 형태 및 비례, 바닥과 볼트형 천장, 문과 창문, 계단, 벽난로, 지붕 등에 대해 논한다. 제2권 팔라쪼, 빌라와 같은 개인 건물의 특징에 대해 논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물을 복원하여 고대의 형태가 새로운 건물을 계획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팔라디오 자신이 비첸차와 베네치아 주변의 농지에 설계한 건물들을 예시로 든다. 즉 9개의 팔라쪼, 유명한 빌라 라 로툰다를 포함하여 22개의 빌라, 그중 13개는 설계대로 완공했고 5개는 부분적으로 완공했고 4개는 계획에 그침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2개의 빌라와 실제로 세워지지 않은 팔라디오의 계획안들이다. 제3권 사보이아 왕가의 에마누엘레 필리베르토에게 헌정한 것으로 포장도로 건설, 목조 및 석조, 교량, 축조, 고대의 바실리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팔라디오가 계획했던 교량과 비첸차에 개축한 바실리카를 보여준다. 제4권 주로 고대 로마의 여러 신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분량은 1, 2, 3군을 다 합친 것과 거의 맞먹는다. 고대 로마의 심장이었던 포름에 세워진 신전들, 로마 제국 초기의 아우구스투스 포름의 마르스 신전, 로마 제국 전성기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세웠던 로마와 베누스 신전과 원형 신전 판테온 등을 포함하여 고대 로마의 건축물 26개를 보여준다. 고대 로마의 건축물들은 판테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폐허로 남아있지만 팔라디오는 원래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도면으로 복원했다. 물론 상상이지만 또한 그가 칭송하던 브라만테가 16세기 초 로마에 세운 템피에토도 보여준다.